네, 안녕하세요. 히스템교실의 히스템입니다. 오늘 이제 기다리던 토론 수행평가에 대해서 안내를 할 거예요. 토론 수행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 오늘 온라인 수업 때 안내를 하니까요. 꼭 잘 듣고 하나하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이미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은 이학스토로 듣고 있지만 선생님과는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해서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구글 클래스룸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과 같이 들어와 볼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봅시다. 먼저 자, 본다. 잠시만요. 그렇죠. 화면을 보면 선생님 핸드폰과 이렇게 컴퓨터 화면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제 구글에다가 구글 클래스룸을 치면 돼요. 구글 클래스룸 이렇게 치면은 구글 클래스룸이 나오니까 컴퓨터에서 들어갈 수 있겠죠. 구글 클래스룸을 들어가시면 돼요. 선생님은 선생님 아이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똑같아요. 여러분들 다시 보여줄게요. 여기서 여러분들 똑같이 계정 추가를 하면 돼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안내해줬던 계정이 있잖아요. 그 계정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계정으로 들어가고요. 핸드폰으로 하는 친구들도 똑같아요. 여기가 선생님이 지금 같이 띄워놨는데 구글 클래스룸 들어가셔서 여기 원래 자기 거 했던 거 알죠? 자기 계정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교실이 뜰 겁니다. 선생님이어서 선생님은 이게 뜨는데 선생님 폼 원래 만드는 이 계정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컴퓨터로 들어가면 이 오른쪽 상황처럼 나올 테고 핸드폰으로 들어가면 왼쪽처럼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스트림이 아니고 수업을 눌러보시면 돼요. 여기 수업을 이렇게 누르시면 선생님 수업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여러분들과 항상 수업 시간에 이렇게 멘티미터 했던 거 기억이 날 거예요. 이것처럼 토론 수행평가를 선생님 위에 만들어놨어요. 여기도 토론 수행평가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토론 수행평가 안내를 보시면 토론의 개념과 채점 기준에 대해서 선생님이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들어가서 보실 수 있다 라는 거죠. 들어가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토론의 개념이 어떻고 이제 주제에 대해서 찬성측과 반대측에 나누어 자신의 주장이 옳고 상대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내세우는 말하기가 바로 토론입니다.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읽고 공부를 하셔야 선생님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죠. 뭐 쟁점이라든지 논제라든지 입론, 반론, 논박하기,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의 근거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때 판단 기준 너무 중요한 거죠.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이미 이것들이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다 그 자기 생각 쓰기 할 때 했던 거예요. 선생님 피드백 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고 토론자의 유의사 잘 읽어보시고 발표 전략 너무도 중요하죠. 여태까지 그냥 자기 생각을 썼다면 이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선생님이 채점 기준까지 넣어놨으니까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돼요. 핸드폰으로도 역시 이렇게 내려서 읽어볼 수 있죠.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평가 안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봤죠. 그러면은 여기서 토론의 주제를 선택해야 돼요. 선생님 분명히 저번 시간에 온라인 수업은 빨리 들어라, 늦게 들으면 토론 수행평가에 불이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주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들은 친구가 바로 여기서 주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주제는 조선은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라는 주제입니다. 논제죠. 이 토론의 주제를 듣고서 여러분들은 조선은 문호를 개방해야 하는지 아니면 통상수교를 거부해야 되는지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 찬성일 테고요. 아니야, 나는 통상수교 거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하면 반대일 겁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찬성하는 친구는 찬성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 찬성 슬라이드를 들어가세요. 핸드폰으로 할 경우 이걸 눌러야겠죠. 이걸 누르셔야 되겠죠. 컴퓨터로 하는 경우 바로 됩니다. 찬성으로 할 경우 핸드폰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뭘 해야 되냐? 보면은
어디 갔죠? 어디 갔냐? 이걸 눌러야 돼요.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걸 2번 탭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보이죠? 핸드폰으로 하는 친구들은 요거를 누르셔야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슬라이드를 이 제목 및 본문으로 만드셔가지고요 여기다가 써 주셔야 돼요. 내가 찬성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옆에 슬라이드가 없으면 제가 1 빠져? 그러면 1 찬성 조재희 이렇게 씁니다. 1 조재희 이렇게 딱 쓰죠. 그러면 내가 1번으로 찬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컴퓨터 하는 친구도 똑같아요. 여기서 딱 보니까 조재희가 먼저 찬성을 했네. 그럼 2 해서 김재희 해갖고 나는 김재희는 생각해보니까 5반에 김재희가 있네요. 그럼 이재희로 하겠습니다. 이재희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2번째로 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 한 논제 찬성에는 여러분들 최대 5명에서 6명까지밖에 못합니다. 여러분들 반 친구들이 우리 반이 31명이에요 하는 친구들은 3가지 주제 중에 딱 하나는 6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숫자가 많죠. 그렇지 않고서는 다 5명까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5명만 된다고 하면 돼요. 찬성 5, 시 차면 더 이상 찬성을 못합니다. 그럼 반대쪽에 가서 반대쪽에 숫자를 입력해서 자기 숫자를 이렇게 딱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게 뭐냐? 내가 했고 여기 3번에 최재희가 썼고 그리고 5번에 구재희가 썼어요. 5번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6번은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못한다. 우리 반이 31명이에요. 하면은 다른 곳에 6이 없다면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5까지만 채워주세요. 일단은 5까지만. 여기까지 다 찼으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자신이 추가할 수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순서를 자기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듣는 친구에게는 선생님이 혜택을 주는 거예요. 핸드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다른 친구들이 한 거를 볼 수 있으니까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다시 돌아가면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주제가 이렇게 있어요. 선택해야 되는 주제는 첫 번째, 조선은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라는 주제와 두 번째, 조선은 온건하게 개화를 해야 된다. 아니면 급진적으로 개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선이 망한 이유는 내부에 있다. 찬성이면 내부에 있다는 거고 아니다 외부에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하나씩 주제를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라는 건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조선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했고요. 고종이 집권하고 나서부터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잖아요. 과연 이것이 선생님 분명히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조선은 문호를 개방했어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다 조선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지 그거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선은 온건하게 개화해야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갑신정변을 배웠습니다. 급진개화파의 갑신정변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조선은 이렇게 급진개화파처럼 급격하게 급진적으로 개화 정책을 했어야 했는지 아니면 온건개화파처럼 온건하게 천천히 개화를 해야 했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찬성과 반대로 선택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역시 이것도 수업 시간에 했죠. 그 다음은 조선이 망한 이유입니다. 이건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 때 올라가는 그 주제와 연결되는 거예요. 조선이 이제 대한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일제 국권 피탈 과정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느낀 점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조선이 어찌됐든 일본에게 식민지를 당하죠. 망합니다. 대한제국이 망해요. 이 망한 이유가 조선 내부에 있는 거지. 조선이 뭔가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또는 발전을 못해서 또는 너무 군사력이 약해서 조선의 문화가 문제여서 이런 문제 때문에 내부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아니면 일본 다시 환경에 의해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막 설치고 있는 과정에서 일본이 침략적으로 들어왔어요. 청나라가 여기를 막 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침략적으로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망한 건지, 이거를 여러분들의 생각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각각의 주제를 선택해서요, 아까 얘기했듯이 찬성, 반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건요, 찬성이면 찬성이 이렇게 이름을 썼잖아요. 찬성에 이렇게 3, 4, 5 4가 없네요. 4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4 홍대기 이렇게 했죠. 이렇게 5명이 찼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여기다가 여러분들 자료 조사를 할 거예요. 찬성증 친구들은 여기다가 근거들을 많이 찾아놔야겠죠. 나는 문호 개방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이래 하기 때문이야 하면서 여러분들 다양한 사례나 그런 근거들을 찾았었잖아요. 그 근거들, 자료를 온라인 수업 때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수업 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보는 다양한 자료들을 여기다가 복사 붙이기를 해놔도 되고요. 사진 자료, 그림 자료, 통계,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이 자료를 PPT에다가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 이 칸이 부족한데요 하는 친구는요, 여기다가 또 만드시면 돼요. 슬라이드를 하나 또 만드셔가지고요, 여기다가 1 주제 2 다시 쓴 다음에 다른 자료들을 여기다가 추가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자료가 어느 정도 쌓였다라고 하시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여기 보면은 공용이 있어요. 공용은 스프레드시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장 이유 근거를 썼던 거예요. 찬성인 친구들은 여기다 자기 번호를 쓰시면 돼요. 아까 그 찬성 1번에 쓴 게 아니고 자기 원래 번호를 쓰면 돼요. 나는 1반에 1번이야. 그리고 이름은 조제이야 라고 쓴 다음에 나는 조선은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쭉 쓰겠죠. 그러고서 근거는 이래 하면서 여러분들 입론까지 쓰는 게 온라인 수업 때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입론까지 쓰셔야 돼요. 입론, 내가 주장하는 바를 쓰셔야 해요. 그러면 5명이 이 주장하는 글을 쓰겠죠. 근거들이 다 다를 수도 있고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다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팀입니다. 찬성팀과 반대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입론까지 써오셔야 하고요. 여유가 되면 상대방의 입론을 보고 반론까지 해보시면 더 좋습니다. 근데 반론은 학교에서 할 거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는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다른 주제 다 똑같아요. 온건하게 개화를 해야 된다 했어도 공용에다가 여러분들이 자기 입론문까지 써주셔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했을 때도 똑같죠? 구글 슬라이드. 맞아, 슬라이드 아직 안 깐 친구 있으면 깔아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구글 스프레드시트 역시 여기서 할 줄 아시잖아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죠. 여러분들은 요거까지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오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정리하자면 내포 중 우리 역사 토론 수행평가는요, 스텝 토론 수행평가는요, 3가지 주제로 나갑니다. 3가지 주제로 먼저 여러분들은 토론이 무엇인지 공부를 해야 돼요. 토론이 뭔지 여기서 공부를 하시고 나서 이 3가지 주제 중에 마음에 드는 걸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조선은 문호를 개방해야 하는지 아니면 통상수교 거부를 해야 하는지,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찬성, 아니야 난 통상수교 거부를 해야 돼, 반대겠죠. 그리고 2번째 주제, 아니야 난 이 주제보다 이 주제가 더 재밌을 것 같아, 조선의 개화를 해야 하는데 온건하게 개화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급진적으로 빠르게 개화를 해야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온건하게 해야 된다 그럼 찬성, 아니야 나는 급진적으로 해야 돼, 반대를 선택해서 자료조사를 하시면 되고, 마지막 조선이 망한 이유까지
망한 이유로 선택하고 싶어. 난 이걸 선택하고 싶어. 그러면 찬성? 아니야. 외부에 있어? 반대. 해가지고 자신이 주제를 선택했으면 슬라이드에 이름을 먼저 쓰고요. 이름을 먼저 쓰고 나면 거기에 대해 자료 조사를 하는 페이지예요. 이 구글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이 자료 조사를 하는 거고, 그 자료 조사가 끝났으면 구글 시트에다가 입론문까지 쓰는 게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 때 해야 하는 겁니다. 온라인 수업이 수요일에 이렇게 막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수요일이 이제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이 안 올라가는데요. 그래도 선생님은 하루밖에 없는 그 수업에 일단 다 올려줄 거예요. 미안해요. 다 올려줄 거예요. 어린이날까지 해갖고 여러분들 천천히 들어도 돼요. 그 중에 하나만 들어도 선생님 출석을 체크할 건데, 그래도 수행평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천히 다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감이 잘 안 올 수 있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선배들은 수행평가를 2학기 때 했는데 뭐 이런 걸로 했어요. 백선여문 현충원에 안장해야 하는지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선배들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랑은 조금 방법이 다른데 이렇게 자기 이름을 이제 찬성과 반대 애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선생님 이때는 찬성 반대 모든 자료를 다 찾으라고 했어요. 그게 더 유리합니다, 여러분들. 상대방의 반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찬성 측의 자료와 반대 측의 자료를 다 이렇게 찾으시고요.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자신의 입론을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입론을 써야 해요. 그리고 자료 조사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거 여기 선배들이 써놨죠. 출처입니다.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돼요.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더 이상 그거는 자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자료를 찾을 때는 그 출처, 링크를 달아도 좋으니 출처를 꼭 밝혀주시고요. 선생님 그 자료 조사할 때 유의점, 네이버에서 자료를 조사할 때요. 뭐 예를 들어서 문호개방 이렇게 친다, 문호개방 이렇게 친다 하면 지식인 선생님 믿고 거래를 했죠. 지식인 함부로 참고하시지 마세요. 이거를 근거로 가지고 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합당한 근거 아니면 선생님 무조건 깝니다. 점수를 깔 수가 있어요. 이건 역시 사람들의 생각을 써놓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이 낮아요. 그 다음에 블로그 글도 애매해요. 블로그 글도 블로그 글 안에도 물론 근거가 탄탄하고 출처까지 밝힌 글들이 있어요. 그런 건 괜찮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역시 지식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건 지식백과는 믿고 읽을만 합니다. 믿고 읽을만 하고요. 지식백과 거를 참고해도 좋고요. 사전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책, 다양한 단행본들을 참고해도 좋고, 뭐 논문을 찾을 수 있는 친구들은 논문을 찾아도 좋고요. 선생님 뭐 위키백과나 나무위키 이런 것까지는 어느 정도 봐주겠습니다. 나무위키나 위키백과도 상당히 신뢰성이 많은 것들이 올라가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토론해서 나름 정리가 된 부분들이 많은데 선생님이 또 여러분들이 갖고 왔는데 이게 정말로 사실이 부합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지적을 하겠지만 웬만한 것들은 괜찮으니까 거기까지는 찾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자료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근거를 탄탄하게 하는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궁금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선생님 첫 번째 영상에서는 주제를 제시했고요. 어떻게 자신이 주제를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제를 선택했을 때 내 주제 선택에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그리고 입론문까지 써야 한다까지 선생님이 안내를 했습니다. 이게 선생님 첫 번째 토론 수행평가 안내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안내 영상에서는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와 어떻게 선생님이 채점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토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거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세요. 뭐 DM, 팸에
카톡 상관없습니다.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선생님 다 답변을 해줄 거니까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혹시 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영상에서 또 수행평가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수업 화이팅 합시다. 그리고 토론 수행평가 재밌어요. 진짜 하면 너무 재밌으니까 다 같이 온라인 수업 끝나고 이제 등교 수업 할 때 봅시다. 그러면 안녕.